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소식, 중요한 뉴스 단독으로 뜬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 소식 하나에 전 세계 정치, 그 다음에 경제 동향,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한눈에 이해될 수 있는, 그리고 삼성전자의 위치, 우리나라의 위치 한눈에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러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신문에서 단독으로 뜬 건데요. 미국이 한국 치포 동맹 참여 8월까지 다 팔아, 또다시 미중 사이에 선 한국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 내용 쭉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일단 미국에서 한국, 일본, 대만, 이 네 나라가 치포입니다. 치포. 그래서 동맹 참여 여부를 물었는데, 지금 일본하고 대만은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일본하고 대만은 중국 쪽에 그렇게 매출이 일어나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국 정부는 아직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아직 결론을 아직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못 내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 치포 동맹에 포함이 안 되면 지금 공급망 재편에서 소외 안 되려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의 팹리스 기업의 어떤 파운드리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부품이라든지 장비를 우리가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치포 동맹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치포 동맹을 만약에 가면 중국의 압박, 그 다음에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또 높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치포 동맹은 또 실익이 많이 적어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정체적인 이해와 견해가 지금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의 반중입니다. 반중. 중국에 대항하는 반도체 동맹 성격의 치포에 참여에 대한 답변을 다음 달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8월 달까지. 자, 우리나라 아직까지 답변을 안 주고 있는데, 자, 치포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주요국인 한국, 일본, 대만, 이 나라들과 반도체 공급망을 위한 협력 채널 구축으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국 배제의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달에 출범한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죠. 여기에 가입을 했는데 또다시 미중 사이에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지난달 말에 우리나라 정부에 다음 달까지 치포 참여 여부를 확답해 달라고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미 국무부하고 우리나라 산업부가 그간 내세운 치포의 취지는 이 파트너 국가 간의 반도체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 사실상 근데 치포의 실제 구성된 목적은 뭐냐면 대중 수출 규제입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이 합의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의 반도체 판매가 엄청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 필요하면 판매를 중단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중국의 매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는 당장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에 좀 피해는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미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만드는 지금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와 함께 최신 장비의 중국 유입을 막는 지금 협의 채널을 비공식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서는 이 치포 참여를 하게 되면 중국의 압박, 그 다음에 보복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하고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한편으로는
보복을 하거나 압박을 하기에는 반도체는 힘들다. 물론 반도체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보복이나 압박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전에 사드 사태 때 뭐 롯데라든지 자동차 산업 쪽에 보복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대만이 사실상 참여 의사를 보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참여 안 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에 가 있다. 그리고 참 이게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공급망에서 빠지기도 뭐하고 또 중국 내 반도체 산업의 피해 가능성을 또 무시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런 정부 내에서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내에서도 이 참여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참여하는 쪽으로 거의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다만 참여는 하되 어떻게 하면 중국과의 외교적인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 이 치포를 추진하는 것은 이 최첨단 산업의 필수 부품이자 군사안보 전략 산업인 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중국을 배제해서 대중 기술 격차를 더욱 늘리려는 포석으로 평가가 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중국의 파운드리나 그 다음에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기술력이 따라오는 것을 배제시키자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보복이나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말 그대로 중국, 어중간한 나라, 뭐 농사 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밭 깔고 뭐 그런 쪽으로 그냥 주력으로 그냥 농경 산업으로 그냥 이참에 확 전환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희망 섞인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새판짜기에 올라타지 못할 경우에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미국의 이런 반도체 공급망 청사진이 우주항공,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모르고 또 미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하청을 주게 되는데 지금 거의 대만의 TSMC에 많이 주고 있죠. 퀄컴, 뭐 엔비디아, AMD, 애플 하청을 다 주게 되는데 만약에 한국이 빠진다면 이 위탁 생산, 파운드리를 하는 한국이 제외되고 대만으로 거의 파운드리 물량이 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어떤 생산 라이벌인 대만에 완전히 밀착할 가능성이 아니라 밀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중국의 압박, 보복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물론 어떤 보복이라든지 실익이 좀 적다는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반도체 굴기,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줄어든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좋다. 메모리 반도체 받을 데가 없는데 파운드리 5나노, 4나노 이상 EUV 공정을 중국에서 받을 데가 없는데 당연히 우리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겠죠. 사실 한미 간 반도체 동맹은 저는 확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5월 방한 때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부터 찾고 우리나라 산업부, 미국 상무부 간 반도체 파트너십 여러 가지 별도 채널도 많이 만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 중국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불이익에 대한 미국의 반대 급부를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잘 뽑아내는 그 협력이 오히려 협상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치포 동맹에서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한 가지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그런 보복에 대해서 미국에게 충분히 보상을 얻어내자.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